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3월에 영상을 올렸고 이제 한동안 쉬었다가 이제 한동안 제가 이제 영상 업로드를 이제 쉰 이유는 다소 개인적인 주식 분석에 집중을 하고 싶었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핑계고, 사실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제 귀찮아서 업로드를 쉬었습니다. 업로드를 쉰 만큼 개인적인 어떤 집중, 분석에 대한 집중도는 굉장히 높아져서 좀 질 높은 분석을 하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규칙적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할 것인가? 아닙니다. 기약 없습니다. 제가 찍고 싶을 때, 제가 필이 왔을 때, 내가 오늘 조금 찍을 각이네 라고 했을 때 그때 찍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거래한 주식들을 보게 되면 삼성출판사 거래했고, 더 네이처홀딩스, TNL, 그리고 녹십자랩셀, 그리고 태용로직스, 한국맥널티, 린드만 아시아, 로보티즈, 메지온, SCI 평가정보,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니콜라, 로스터모터스, 델타항공,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제 그대로 보유 중. 쉬었다가 현재 이제 갑자기 이제 영상을 찍느냐라고 하면, 어제 니콜라가 이제 보시다시피 15%로 죄송합니다. 개떡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간 14달러 지지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았으나 9달러까지 이제 저점을 지지하고 이제 방어를 하고 19달러를 이제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제 14달러를 잘 지지를 해주고 주가 상방이 이루어질 것 같았는데, 그래서 니콜라도 청사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고, 저항선 돌파도 잘 하려고 했고, 주가도 조용하니 신규 매수자들도 막 들어왔고, 단기 매물도 막 들어왔고 참 좋았는데 갑자기 개떡락을 하고 말았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니콜라 수소전기차 만들어야죠. 당연히 자신들의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을 하고 협력업체와 계약을 해서 사업이 앞으로 확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청사진은 고유적인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해야 할 일이고,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니콜라의 그간 1년여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로 DOJ 조사 결과와 SEC 조사 결과가 바로 어제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제는 이제 DOJ의 기소 결정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DOJ의 전 CEO 밀턴의 기소 결정에 대해서 니콜라 주식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 기소 결정했다. 근데 이건 현직 임원이 아니다. 전직 임원이기 때문에 니콜라에게 끼칠 영향은 적지 않겠는가? 아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현직 임원이 횡령과 배임을 했을 경우에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엄중한 조사가 들어간다. 결국에는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전 CEO라고 해서 지금 해서 무관하다, 그것은 절대 아닐 수가 있다. 두 번째로는 단순 기소 결정이 아니냐, 기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재판 결과가 남았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니콜라 주가에 끼치는 영향은 덜하지 않겠느냐. 아니다. 재판 기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어떤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주가에 끼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가 제시가 될지를 모른다. 그 기간 동안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될 전망이다. 자, 세 번째로는 SEC 조사 결과에는 영향을 가지 않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DOJ 기관과 SEC 조사 기관은 별개이므로. 그렇지 않다. 상호 협력하겠다라고 계약 체결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고로 DOJ의 기소 결정은 분명히 SEC 조사 결과에 영향이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주가가 출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의문을 제기할 것은, 과연 기소된 밀턴의 잠재적 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 단기적으로 14달러를 지지해주고 있는 거 봐서 주가가 상방으로 가겠다. 19달러 한번 터치하고 내려갔을 때 새로 신규로 진입한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투자자들의 단기 매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소화시켜야겠죠. 이 단기 매물을 소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질적으로 니콜라에게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니콜라 법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고 개인 사인에 대한 밀턴에 대한 기소이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전 CEO이고 핵심은 그거죠. 현 회사가 아니라 전 회사 임원에 대한 기소 결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니콜라하고는 선을 긋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 아차 잘못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신규 매물자, 신규 이제 그 매수자들, 장기 매물성 이런 그 매물들이 좀 빠질 대로 빠지고 이제는 진바닥을 확인할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니콜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로스타운 모터스입니다. 어제 로스타운 모터스도 이제 하락을 면할 수가 없었는데, 이유는, 당연히 이제 니콜라의 어떤 그 니콜라가 로스타운의 앞선 미래다. 다시 말하면, 워낙에 오너 리스크를 겪었던 이 회사의 그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니콜라가 걸어간 길이 앞으로 로스타운 모터스가 걸어갈 길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투자자들의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판단이 들고, 그래서 어제 니콜라가 하락했을 때 같이 하락을 하였다. 로스타운 모터스 역시 제가 이제 보유 중입니다만은 로스타운 모터스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하락을 하냐면 이제 공매도에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의 이제 밈 주식에 가깝다라는 걸 면할 수 없고, 게다가 이 로스타운은 작년에 트럼프 행정부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였는데 이 행정부 자체가 집행부가 바뀌면서 로스타운한테는 여러모로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로스타운 모터스에는 이제 GM의 어떤 그 스테이크, 그러니까 지분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리고 같은 오너 리스크 니콜라와 흡사합니다만은 로스타운 모터스는 공장은 있다. 그리고 생산 능력은 있다. 다만 뭐가 없다? 돈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자사주 매각 결정과 흡사한 공시를 띄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잠재적으로는 어떤 자금 조달에는 성공은 했는데, 하지만 이게 나중에 추가 상장될 경우에 기존 주식이 희석될 가치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금 조달의 성공이기는 하고, 분명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이기는 하는데, 이 중간에 이런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보유 중인 주식인 우버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악재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우버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 우버 차이나를 이제 인수를 한 디디, 이 디디의 주식이 중국발 악재가 그대로 흡수가 되면서 우버 주가 역시 조금 요즘엔 흔들리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우버의 지분을 일부 매각 결정을 내면서 주가가 출렁거렸습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선방을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우버는 이제 뭐 어차피 이제 나와야 할 불확실성이, 어차피 손정희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좀 있으면 이제 그 어닝 이제 보고를 낼 때가 됐고, 그래서 조금 주가 탄력을 다시 상방으로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재 보유 중인 한국 주식 중에는 뭐 삼성출판사가 요즘에 조금 다시 뭐 윗꼬리를 몇 번 달았습니다만은 주가의 움직임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활기가. 그리고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 또는 뭐 TNL 같은 경우, 더 네이처 홀딩스나 뭐 TNL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최근에 무상증자 결정을 내렸고, 주식 자체, 회사 자체가 강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목, 뭐 더 네이처 홀딩스는 최근 이번에 이제 고점 8만 원대를 터치했을 때 제가 이제 일부 매도는 했습니다. 차익 실현은 했는데,
일부 나머지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무상증자제 권리락 이후에 무중 입고가 되고 여러 가지 추세를 보고 앞으로 이 주식은 장기적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비중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해볼 생각이고, TNL 같은 경우는 현재 역시 무상증자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힘없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보시다시피 21년 3월경부터 계속해서 양봉 그렇습니다. 조금 쉬어갈 때는 됐다.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조금 나왔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무중 상장이 되고 무중 물량이 상장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더네이처홀딩스와 TNL의 성장 동력은 무한하다. 나머지 녹십자 랩셀은 최근에 이제 흡수 합병 결정을 내렸고, 그러나 이제 흡수 합병 결정은 역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고 장기적으로는 호재이지만 중기적으로는 탄력 둔화가 예상이 된다. 이유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된다면 합병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주주들이 많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10만 2천 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96,500원이다. 그렇다면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럼 녹십자 랩셀은 뭘 하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임상 실험에 대한 결과가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에 예상이.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을 한 미국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아티바란 회사인데 나스닥 상장에 대한 그 어떤 이슈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제 IPO가 제출이 됐고 최종 결과가 나올 시기인데 아직까지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방으로 가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식이란 여러분 이렇습니다. 항상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주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전부 모든 내 포트폴리오에 쏟아줄 필요가 없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비중 조절을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이 주식이 나쁘다고 한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중 조절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는다면 악재를 정통으로 맞을 수가 있고 호재를 정통으로 놓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이 바로 지금 현재 강력하게 그런 시기이다. 지금 좀 위험한 시기이다. 좋다면은 상방으로 바로 쏟을 주식이고 나쁘다면 하방으로 쏟을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인 주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무한한 역시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의 설명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